예, 안녕하세요. 튜터리 영어 연구소의 튜터리 선생님입니다. 제목이 산뜻하지 않습니까? 성공 습관 속의 영어 교육. 타이틀은 이제 공감 문제로 성공 습관 플러스 영어 교육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8월 15일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놀아야 된다는 그 뇌의 압박을 갖다가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하냐? 대다수는 지금 늘어지게 놀면서 편한 TV 보거나 편한 영화 보거나 편한 만화책, 편한 친구들 만나면서 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세미나에 꾸준함을 발휘해서 참석했다는 것 자체는 소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성공의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갖고 본 세미나를 끝까지 경청하고 뭔가를 배워서 바로 실천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이제 세미나 참여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참여도가 처음에는 많다가 후반부 갈수록 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보다도 더 줄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교재를 안 주고 있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세미나를 신청하신 분들은 어떤 심리냐면은 내가 그대한테 이름도 주고 전화번호도 주고 세미나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교재를 안 줄 수가 있어? 이런 괘씸죄를 갖다가 저한테 적용하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실 거라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되게 간사한데,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간사합니다. 자기가 대우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네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등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잠재 고객인데 나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대하면 돼? 이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저의 그 고객이 아니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은 사고방식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자기 기분 때문에 포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감정에 휩싸여서 어떤 것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결코 크게 될 뿐도 아니고, 솔직히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회 계층, 피라미드 계층에서 하층민으로만 한평생을 사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 어떤 거를 교육한다 그래도 속이의 경일기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그런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 인재의 자질을 갖고 태어난 걸 갖다가 계승해서 더 위대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때 보면은 제가 이대에서 토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첫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 200명 가까이 왔나 애들이. 어우, 좋았죠. 그때가 제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또 여대 애들이다 보니까 향긋하거든요. 향긋하고 앞자리에 이렇게 이쁘게 앉아 있기도 하고 수업 끝나면 이렇게 커피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한 소소한 즐거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오프라인 수업하는 스타일이 어땠냐면은 칠판에 판서하고, 지금 안 합니다. 팔 너무 아파요. 그 뒤로 휙 돌아서 완전하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특정 학생을 찝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스타일로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앞에 했던 애들이 뒤쪽으로 갑니다. 악착같이 똑같은 애를 시키죠. 결국엔 맨 뒤로 갑니다, 제가 안 보일 때까지. 그 정도로 애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뭔가 질문하는 걸 좀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생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시험 그 강의를 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가니까 7명이 남았어요. 7명이 남았길래 제가 물어봤죠. 넌 어디 댕기냐? 그러니까 서울대 댕기는데, 후배더라고요. 넌 어딘데? 연대 애들이 2명 있었나?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애들이 한 3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 남은 애가 이제 서강대였죠. 이때도 제가 한번 느꼈던 게, 역시 공부를 꾸준히 했던 애들이 끝까지 남아서 듣는구나. 이게 참 신기하죠.
얘네들은 뭘 알고 있냐면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지를 알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때만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이때 한양대학교 이제 국제대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요. 그때 제가 정식 교수로 강의한 게 아니라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English Usage라고 있어요. 지금은 절판이 됐죠. 안 팔려서 좀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그 책을 처음 냈는데 이제 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 책을 썼죠. 제가 갖고 있는 영어관을 그대로 옮겨놨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거의 자비 출판에 가까웠거든요. 좀 실망을 했었는데 이 책을 내놓으면은 그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 책을 우연히 접한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교수님께서 교재로 선정을 해가지고 학교 특강 교재로 선정이 됐어요. 어우, 그런 영광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직강을 원해가지고 저자 직강을 거기서 했는데 그때 저자 직강 하는 게 특강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뭐 정식 교재는 아니었고요. 그때도 한 참가한 애들이 첫날 한 7, 80명 온 것 같습니다. 한 80명 잡고요. 얘네들하고도 그 수업을 계속 진행했는데 2달 딱 지나니까 남는 애들이 3명 남더라고요. 그 3명 남는 애들한테 물어봤죠. 넌 학교 어디 다니냐? 어디 나왔냐? 대학원 같은 경우는 꼭 거기 학부가 다르잖아요. 달라서 이제 학부고 출신을 물어봤더니 고대 애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연대 애가 한 명 있고 또 서울대에도 한 명 있더라고요. 딱 서영고만 남았어요. 이렇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은 공부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애들이잖아요. 결국은 공부 성공한 애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무언가를 선택하면은 끝까지 마스터를 합니다. 그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한테 묻거나 저한테 묻거나 또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저한테 물을 때는 어떻게 하면 오늘은 공부 못했는데 내일은 공부를 잘하냐 이런 걸 묻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벌써 삼성을 능가하는 대기업이 됐겠죠. 응? 튜토리얼한테 가면 다음날 바로 공부 잘해.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막 찾아 헤매시는 게 여러분들 같아요. 공부는 공부 방법이고 뭐고 원래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아는 방법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면 거기서 효율성이 나와요. 자기만의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왜냐면 자기가 몸소 체험한 거니까. 그렇지만은 약간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듣고 나면은 공부에 대해서 많은 좀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거기 수업하는 내용에서 거기 질문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질문하셨는데 질문은 저기 맞춤 상담 코너에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 통지까지 해드릴 예정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좀 폭넓은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갈까요? 그 성공 습관이라고 전에 적었는데 성공 습관이 결국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첫날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이제 제때 취침, 제때 기상이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기억하는 게 절대 공부 시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영어는 하루에 몇 시간 하라고 그랬어요. 1시간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부족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하루 1시간씩 공부하면은 일주일이면 7시간이에요. 그 학원 2번 가면은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1년 360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대부분 하지 못할 거고 소수만 할 겁니다. 그 소수가 스카이를 가는 겁니다. 결코 적은 공부 시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테마에서는 생활 습관, 즉 성공 습관의 그 라이프 타임에 그 교육 영어 공부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를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생각만 하면 좀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가 제발 좀 그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는요, 아침에 이제 뭐 06시에 이제 기상을 하잖아요. 기상을 하면은 바로 핫샤워를 하시는 게 좋아요. 화살표로 표시해 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핫샤워를 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돼요? 뇌가 활활활 돌아가잖아요. 그때 뭘 공부하는 게 좋냐면은 영단어를 한 30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30분. 되게 좀 20분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20분으로 할게요. 짧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핫샤워하고 영단어 20분 하면서 그 환경이 중요한데, 환경이 영어 듣기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영어 듣기. 영어 듣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모의고사 영어 듣기겠죠. 고3 걸로 하십시오. 고3 거 듣기가 중2, 중3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1회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1회분이죠. 일주일 동안 1회분을 계속 틀어주면 돼요. 누가 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소팅을 해놨다가 이렇게 틀어주면 됩니다. 요것은 그 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그 참조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갖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이제 아침에 공부하는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활용해야 되는데, 시간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 등교하는 시간 있고 하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있어요? 수업 중에서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심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하교 때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걸어 댕기잖아요. 걸어 댕기니까 이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귀에다 꽂고 가는 거죠. 듣기 평가를. 1회분을 갖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듣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쉬는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영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영단어를 외우는 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수업 중 선생님께서 딴소리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도 뭘 하는 거냐? 이때도 영어 단어를 듣는 겁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수업 중 딴소리를 즐기시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준비 제대로 안 해오신 학교 선생님이 계시면은, 왜냐면 대충 강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국어 시간에는 막 돌아가면서 책 읽기 시키질 않나, 국사 시간에는 대충 읽으면서 얘기하지 않나. 이건 뭐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수업은 솔직히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딴소리 엄청 하시고, 가끔 정치 얘기하시는 분 있고, 학생들한테. 그럴 때는 저는 칼같이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게 제가 기록도 세워봤는데, 1시간 수업 받을 동안에 그 영어 단어를 갖다가 몇 개더라? 한 120개 정도 넘게 외워본 적도 있습니다. 됩니다.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영단어, 수업 중 딴소리 나와도 영단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은 좋은 게 뭐냐면은, 점심 빨리 먹으면 시간이 20분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 20분 정도 확보되는 시간에 뭘 하냐? 영어 독해를 해주면 됩니다. 독해는 뭐 하냐? 교과서 하고 싶으면 교과서로 해도 되고요. 또 학교에서 선택한 부교재 있으면은 그 부교재 독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공부가 다 끝나니까 별도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또 이게 너무나도 자신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자기가 정해놓은 또 다른 교재, 뭐 특별한 교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시간을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편안하죠? 자, 이게 이제 평일 스케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주말 같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말 같은 때도 이게 똑같이 돌아가겠죠. 근데 주말에 조금 다른 게, 주말에는 이제 듣기 공부를 조금 해놔야 됩니다. 주말 듣기 한 칸 내려볼까요? 주말에는 듣기 공부를 조금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주말 듣기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편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한 8개 한다 그러면 일요일날은 한 9개, 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듣기평가 17개의 문항을 갖다가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답 맞추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처음에 할 때는 그때 듣고 푸는 걸 먼저 해보겠죠. 듣고 푸는 걸 해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2배속으로, 그죠? 2배속 듣기를 해야 됩니다. 2배속 듣기. 이번에 2배속 듣기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2배속 듣기를 계속 합니다. 2배속 듣기를 하면서 그 교재를 계속 따라갑니다. 2배속 듣기를 하면서 교재를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교재 따라가기. 그래서 2배속 듣기 상태에서 리딩이 바로바로 돼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연습이 충분히 됩니다. 2배 이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듣기 평가에 나온 단어들을 학생들이 무시하는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 나온 단어나 이제 표현 같은 것을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서 듣기 평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은 듣기 평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모의고사 때 한번 듣는 게 단데, 그러니까 1년에 4번 하게 되죠. 그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토요일 날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듣기 평가가 됐으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거기 17개의 문항에 대해서 전부 아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거 점검을 그 다음 주에 아침 모의고사에서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듣기를 하시게 되면은 장담하건대 고3 가서 듣기 틀리는 거 단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1년이 52주인데 대충 50번 한다고 치고 3년 동안 하게 되면 150개를 그렇게 공부하게 된 건데, 그렇게 공부한 애들 웬만한 애들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시간을 빼가지고 공부하면은, 지금 선생님이 영어 1시간을 공부했는데 별도의 시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이렇게 플랜을 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항상 시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야.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부 테마를 마치고요. 07 테마죠. 여기서 궁금한 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을 참신하게 해주십시오. 참신한 질문 좋아합니다. 심각한 질문 말고.